일단 치아의 색상이 노란색,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기에 심리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치아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칫솔질을 하더라도 음식물이 완벽하게 제거되기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기에 충치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치과 검진을 받는데 혹시 범낭질 형성 부정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단어를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치아가 조금 약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치과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유전 질환입니다. 보통은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아가 나오면서 영구치의 모양이나 색상이 조금은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범낭질 형성 부전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낭질은 치아의 가장 바깥면에서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입 안에서 보이는 치아의 형태는 범낭질의 형태이고 하얗게 보이는 것도 범낭질의 색상입니다. 범낭질 형성 부전증은 말 그대로 범낭질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유치와 영구치 모두에서 발병할 수 있으며 치아의 안쪽 상아질의 색상인 노란빛을 띠게 되고 석회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치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충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치아가 약해져서 쉽게 마모되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아의 색상도 노란색, 갈색, 회색빛으로 변하게 되고 껍질이 벗겨진 듯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치아 범낭질을 만드는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돌연변이는 범낭질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구조 형성을 방해해서 치아의 범낭질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냐에 따라서 자가 우성 혹은 열성 유전이 전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력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이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치아의 색상이 노란색,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기에 심리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치아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칫솔질을 하더라도 음식물이 완벽하게 제거되기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기에 충치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아 위생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너무 강한 칫솔질과 마모 성분이 큰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치아를 약하게 만들고 치아가 점점 닳아지게 됩니다. 치아가 점점 작아지면 치아의 민감도마저 올라가게 되어 시린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범낭질 형성 부전증의 진단은 대표적으로는 임상검사를 통해서 치아의 외형 형태와 색상을 확인함으로써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범낭질의 두께가 비정상적으로 얇거나 거의 없는 경우를 확인할 수도 있고 치수강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확인함으로써 확진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유치가 외상을 입었을 때 그 아래에서 자라는 영구치아의 특정 부위에 범낭질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앞니 하나의 위쪽 부분만 누렇게 되어 있거나 움푹 패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낭질이 형성되는 시기에 영양결핍, 고열, 약물 복용 등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 특정 시점에 형성 중이던 치아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돌연변이 문제인데 국소적으로 치아 일부만 영향을 주는 돌연변이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범낭질 형성 부전증 말고도 비슷한 문제의 치아 유전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상아질 형성 부전증과 상아질 형성 이상증, 무치증 등의 다양한 유전 질환 종류가 있는데
이 또한 결국 치아가 약하게 되거나 문제가 있는 치아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유전적인 문제 말고도 후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치아 불소증입니다. 치아 불소증은 과도한 불소 섭취로 인해서 치아의 범낭질이 변색되거나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작은 흰색 반점이 나타나지만 심한 경우에는 갈색 얼룩이나 큰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탈회와 같은 충치 문제나 치아 마모로 인해서 생긴 후천적인 요소와 구분해서 진단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서 불소가 과도하게 포함된 치약을 삼키거나 불소 농도가 높은 식수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수도 불소화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소를 먹어서 생기는 문제만 조심한다면 치약을 계속해서 삼키지만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와 영구치가 형성하는 시기인 생후 6개월에서 8세 사이에 불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치아 범낭질이 형성 중이기 때문에 불소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치아가 완전히 형성된 이후에는 불소 섭취로 인해 치아 불소증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사춘기 이후에는 치아 불소증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불소 치약을 콩알 크기만큼만 사용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삼키지만 않는다면 불소증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요새는 못 봤지만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 정제나 드랍을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불소증의 치료는 약간의 얼룩이 문제라면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치료하실 필요는 없고 누렇게 치아가 패인 정도의 상황이라면 레진 필링과 같은 충치 치료할 때 쓰는 재료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면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와 같은 보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히 떼우는 치료가 아닌 보철 치료를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치아 형성이 완전히 끝난 이후 청소년기 이후에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치아가 처음 입안에서 노출된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의 마모와 재광화를 반복하게 되면 형태가 조금은 변하기 때문에 특히나 앞니 보철을 하는 시기는 성인이 된 이후에 하시는 게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가 빠지고 커다란 영구치아가 나와서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입 안에 나온 치아가 색깔이나 형태마저 이상하다면 걱정이 많이 앞서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치아의 범낭질에 한정된 문제라면 당장의 기능적인 문제는 보통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미적인 문제와 함께 충치나 치아 마모, 파절 등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